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 200페이지. 숫자도 좋습니다. 200페이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1번. 특정 수익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진 않지만 일정 기간 동안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정 기간에 배분하는 원가 또는 비용. 우리 회계에서는 합리적, 체계적 이런 말이 나오면 거의 무조건 감가상각비예요. 감가상각비에만 이런 말을 씁니다. 게다가 배분이란 말이 나오면 100% 감가상각비예요. 3번이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딱 보면 접대비, 여비, 유통비 뭐 다 판관비인데 대우상각비도 그냥 대우상각비는 판관비입니다. 근데 기타란 말이 붙으면 판관비가 아니고 영업외 비용에 해당이 돼요. 3번입니다. 주 간호의 결산 결과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1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으나 다음 사항들을 발견하고 수정하였다. 수정 후의 당기순이익으로 오른 것은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보험료 중 5천원 차기 올해의 비용이 아니네. 가만보니까 수익 빼기 비용은 하면 이익, 당기순이익입니다. 이긴데 당기순이익이 10만원이더라.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5천원만큼 너무 많이 계산되었다. 비용 빼는 거 너무 많이 뺐다는 거예요. 5천원. 그러면 거꾸로 더해줘야 되겠죠. 더하기 5천원입니다. 너무 많이 뺀 겁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이자 수익입니다. 수익 중 4천원이 차기. 올해의 수익이 아닌데 4천원 차기다. 그럼 수익에서 4천원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 4천원. 그러면 10만 1,000원. 답이 3번이네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2000X1년 자동차 보험료 24개월분입니다. 이거를 2000X1년 3월부터 2000X3년 2월까지. 그럼 2000X1년에는 3월부터 3, 4, 5, 6, 7, 8, 9, 10, 11, 12, 10달입니다. 10달. 10개월. 2000X2년과 2000X3년이 있는데요. 3년은 2월달까지. 그럼 2달. 그러면 2000X2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분이에요. 12개월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4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미경과분을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선급 비용. 2000X2년의 비용은 전체 48만원입니다. 48만원이 24개월분이라는 거죠. 그럼 24개월분 중에 2000X2년 12개월분 얼마냐? 24개월 중에 12개월분은 절반이네요. 절반. 24만원. 답이 3번입니다. 24만원. 5번 보겠습니다. 결산 시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산하지 않을 경우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미지급 이자 비용 이겁니다. 미지급 이자 비용 그냥 결산 분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차변의 이자 비용 뭐 10만원이면 10만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10만원 이거를 분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을 과소하게 계산했겠네요. 이자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부채 과소 계산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 빼기 비용은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비용을 과소하게 계산했으면 당기순이익이 과다해졌을 겁니다. 순이익 과다. 그래서 부채 과소 맞고 순이익 과대 맞네. 비용이 과소 맞네요. 자본 과소 자본 개수는 틀렸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단기 순이익이 과대면은 자본도 같이 과대가 됩니다. 왜? 단기 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단기 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익이 커지면 자본도 커져요. 이익이 과소 계산되면 자본도 과소 계산됩니다. 같이 커지고 같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익과 자본은 같이 간다. 답이 4번입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주 오정은
A사로부터 값상품을 12월 10일에 주문받고 주문받은 값상품을 12월 24일에 인도하였다. 값상품 대금 100원을 다음과 같이 받을 경우 값상품의 수익 인식 시점은 가보면 12월 10일 주문받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2월 24일 인도가 중요한 겁니다. 인도한 게 가장 큰 사건이에요. 대금 100원은 12월 30일에 이렇게 받고 다음에 이렇게 받 이것도 대금 받는 건 역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도입니다. 인도. 12월 24일에 인도했으니까 수익 인식 시점은 12월 24일인 겁니다. 2번이에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수익과 비용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접적인 인과관계.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여기서 매출원가밖에 없어요.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매출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3번입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서상 수익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경제적 효익의 효익 가능성이 높고 매우 높고 그렇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인식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판매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며 매출, 애누리, 할인, 환입은 차감한다. 그렇죠. 사용할 건 다 차감해야죠. 맞고요. 3번 성격과 가치가 상이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 시 교환으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으로 수익을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성격 가치가 상이하다. 서로 다른 재화 용역을 교환했다. 교환했을 때는 제공한 재화 용역의 공정가액. 우리 유형자산 파트에서 이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산의 교환시, 이종자산의 교환시. 그러니까 상이한 재화, 상이하다. 이종자산이라는 거죠. 교환할 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배웠습니다. 거기서 배웠는데 딱 이런 문장은 아니지만 비슷한 문장입니다. 뭔가 좀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애매한 문장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4번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이면 동종자산이죠. 유사한 재화 용역의 교환 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액으로 측정. 그때는 공정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인데요. 역시 3번, 4번 유형자산 파트에서 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이었어요. 원래 유형자산 파트에 넣을까 하다가 수익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익 파트에 이렇게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앞에서 자산 파트에서 본 거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니까 조금 상기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재화의 판매에 대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비용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수익 인식 기준에서 비용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뭔가 이상하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익 인식 기준인데 2번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 수익 인식 기준 맞고요. 3번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이건 판매할 때 이야기죠. 판매했으니까 수익 인식 맞습니다.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바로 이전되면 위험이나 보상이 이전되면 판매했으니까 판매했으면 수익 인식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4번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거래와 관련해서 돈을 받고 뭔가를 팔았다면 이때 원가,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이때 수익 인식 기준 또 맞습니다. 1번이 좀 이상해요. 1번. 비용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수익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문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진 않는데 나왔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202페이지 아래쪽에 정답 및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보시는 게 좋아요. 정답 및 해설에서 9번 답이 1번 되어 있고요.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되어 있죠. 1, 2, 3, 4, 5까지 있는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용 자체가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5개나 있기 때문에 시험 출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의 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 시점이 옳지 않은 것은 위탁매출은 위탁매출. 어디에 맡기는 거죠. 수탁자한테 맡겨가지고 수탁자가 파는 거.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했죠. 맞습니다. 2번 상품권 매출은 상품권이 고객으로부터 회수된 시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상품권을 팔았을 때가 아니라 상품권과 물건이 교환됐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물건하고 교환하면 상품권이 회수되겠죠. 맞습니다. 3번. 할부 매출은 할부금이 회수된 시점이 아니고 인도된 시점이죠. 인도. 그냥 매출이든 할부 매출이든 인도된 시점입니다. 시용 매출은 매입자의 의사 표시가 그렇죠. 시험적으로 써보고 하는 거. 매입자가 살게 의사 표시하면 그때 팔린 거죠.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회계 처리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보죠. 차량을 취득하기로 하고 지급한 선급금 200만 원을 차량 유지비로 잘못 처리했네요.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지금 뭐 선급금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대변에 현금 200만 원하고 차변에 선급금 계약금 지급한 거죠. 2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했대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 200만 원, 대변에 현금 2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했다는 겁니다. 잘못했죠. 가만히 보니까 선급금은 미리 준 돈이다 해가지고 자산입니다. 차량 유지비는 비용이죠.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할 걸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자산은 과소, 비용 과대 이렇게 되는 거죠. 가만 봅시다. 수익이 200만 원 과대. 수익하고 상관이 없죠. 수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틀렸고요. 비용이 200만 원 과대. 비용 200만 원 과대 계산됐네. 맞네. 비용 200만 원. 맞습니다. 자본이 200만 원 과대. 자본으로 들어가면 좀 마음이 약해지죠. 비용이 커졌다. 수익 빼기 비용은 단기 순이익이니까 비용이 과대겠다 계산했단 말은 수익이 과소 계산됐단 말입니다. 이익이 과소됐단 말은 자본이 과소 계산됐단 말로 같아요. 이익과 자본은 같이 다닌다. 그래서 자본은 과대가 아니라 과소입니다. 자산이 200만 원 과소 계산된 거죠. 과대가 아니고. 그래서 답이 2번이죠. 12번입니다. 기초상품 재고자산 6만 5천 원, 기말상품 재고자산 10만 원, 판매 가능 상품 25만 원,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앞에서 그 재고자산 파트에서 또 한번 나왔던 그런 문제예요. 이럴 때는 T자 크게 그려서 종계정원장, 상품 종계정원장을 그리는 겁니다. 기초가 6만 5천 원 매입이 있을 것이고요. 기말이 나왔네요. 기말이 10만 원. 판매 가능 상품이 25만 원이라고 합니다. 판매 가능 상품은 차변합계를 말하는 거죠. 차변합계 25만 원. 그러면 대변합계도 25만 원이겠지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매출원가 얼마일까요? 25만 원 빼기 10만 원 하면 15만 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5만 원. 13번으로 갑니다. 현행기업회계 기준에서 의한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비용은 순액이 아니죠. 총액입니다. 서로 상기하고 퉁치지 말라. 총액 기준입니다. 2번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계산. 아니죠. 영업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익 거기다가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야 영업손익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업손익은 이건 아니다. 매출총 손익이다. 이거는. 3번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에너지. 맞네요. 3번이 맞고요. 4번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순 매입을 가산한 금액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이죠. 그 T자 종계정원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초 매입, 기말 합계 금액에서 기말 빼주면 매출원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보죠. 매출 총이익은 뭔가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거.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하면 매출 총이익. 이렇게 되죠. 총 매출액에 나와 있습니다. 3,500만 원이 있죠. 일단 총 매출액 접수했고요. 매입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고, 매출 N우류가 있는데 매출액에서 빼줘야 되겠죠.
기초상품 있고요. 매입액 나와 있고 이자 매출에서 빼놓은 거 또 있네요. 그러면 매출액이 있습니다. 3,500만 원에서 20만 원 빼고 20만 원 또 빼고 그러면 40만 원 빼는 거죠. 3,500만 원에서 빼기 20만 원 빼기 40만 원 하면 되겠네요. 3,460만 원. 3,460만 원이 매출액입니다. 그럼 매출원가를 구해서 빼주면 되겠죠. 매출원가. 기초상품 재고액 있고 기말상품 재고액 있어. 그렇다면 T자를 크게 그려보던 거죠. T자. 상품에 대한 총계정원장. 기초가 이렇게 50만 원이 있고요. 기말이 45만 원이네요. 기말 45만 원. 그리고 매입을 여기 줄 때요. 매입이 총매입액이 1,800만 원 총매입액이고 매입에서 빼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환출 이렇게 매입에서 빼주는 게 있네요. 1,800만 원에서 30만 원, 25만 원 빼주면 1,800만 원에서 빼기 30만 원 빼기 25만 원 하면 1,745만 원 매입액이 1,745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변합계로 갈 수 있겠죠. 1,745만 원에서 50만 원 더해주면 1,795만 원. 차변합계, 그럼 대변합계도 1,795만 원일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와야 할 매출원가를 찾을 수 있겠죠. 1,795만 원 빼기 45만 원 하면 되죠. 5만 원 하면 1,700만 원입니다. 1,795만 원에서 45만 원을 빼면 1,750만 원, 750만 원. 그래서 매출원가는 1,7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빼주면 1,750만 원 빼기 3,460만 원 하면 1,710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네요. 매출 총이익은 1,710만 원. 답이 그래서 3번입니다.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구분 표시가 다른 것은 1번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고 유흥자 서울소실 영업의 이자 비용도 영업이죠. 답이 1번 판매비와 관리비. 1번이 답이고요. 16번입니다. 다음 발행하는 비용 중 영업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겠습니다. 1번 거래처 사장인 김수현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고 5만 원 현금 지급. 거래처에 준다. 접대비죠. 접대비. 그 다음에 2번 회사 상품 홍보에 5만 원 현금 지급. 홍보니까 광고 선전비입니다.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3번 외상 매출금에 대해 5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 상각비 또는 대손 충당금. 4번 회사에서 국제구호단체 현금 5만 원 기부금. 기부금은 대표적인 영업외 비용이죠. 위에 3개는 판매비와 관리비, 일종의 영업 비용입니다. 기부금은 영업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대형마트에서 상품권 50만 원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면서 상품권 판매 시점에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했을 경우 나타나는 효과로 가장 올바른 것. 현금 상품권 매출했을 때는 이익이 아닙니다. 수익 인식하면 안 돼요. 수익 인식하면 안 되는데 수익을 인식해버렸다는 겁니다. 수익을 인식했으니까 수익의 과대 계상이죠. 과대 계상. 그리고 상품 매출했을 때는 상품권을 팔았을 때 이때는 일단 현금이 들어오니까 현금 10만 원이면 10만 원. 상품권을 팔았다는 거는 상품권 선수금 미리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처리해요. 선수금. 상품권 선수금이라는 계정감을 쓰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금 받은 거를 10만 원을 이거를 매출로 회계 처리해버렸다는 거죠. 선수금은 일종의 부채입니다. 부채를 과다하게 계산한 거고 매출 부채를 안 써서 과소하게 계산한 거고요. 부채를 과소하게 계산한 거고 매출이란 수익을 과다하게 계산한 거죠. 그래서
부채를 과소하 계상. 맞네요. 자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산, 현금은 자산이 있으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본은 과소. 보니까 수익을 과다하게 계산했기 때문에 수익은 이익을 과다하게 계산하게 되는 거고, 이익과 자본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본 과다 계산. 답이 4번 부채 과소 계산인데요. 상품권의 회계 처리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면, 상품권을 팔 때는 그 풀네임으로는 상품권 선수금이라고 해요. 상품권 선수금. 그냥 선수금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선수금은 일단 부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채를 과소하게 계산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분계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게 있는데 매출로 잘못 처리했네. 매출만 가지고도 수익이 과대.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과대, 자본이 과대되네. 이런 식으로 추론해낼 수도 있습니다. 좀 숙달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분계를 알면 쉬운데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 번 연습해보면 추론해내서 자산은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 추론해가지고 1번, 2번, 3번 아니네 4번이 답이네 이렇게 추론해낼 수 있는데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는 것만 아시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풀으라는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번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 계약금을 매출액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회계 처리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판매 계약금으로 받은 거, 만약 현금을 받았다면 자변의 현금 10만 원 받았다 칩시다. 계약금 선수금이죠. 선수금 10만 원 미리 받은 계약금 선수금이죠. 이거를 매출로 잘못 처리, 현금 10만 원 받은 이거를 매출로 10만 원 잘못 처리했죠. 금방 나왔던 열어놓고 보니까 금방 나왔던 17번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못 처리했으니까 선수금 부채입니다. 부채로 처리해야 되는데 부채로 처리 안 했어요. 부채가 과소 계상이죠. 매출은 수익입니다. 수익으로 쓰지 않아야 되는데 수익을 잘못 썼어요. 수익을 과다하게 계산한 겁니다. 보면 자산은 과소. 자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자산 현금인데 현금 차변에 10만 원 쓴 거는 이러나 저러나 여기나 저기나 잘 썼습니다. 자산과는 상관이 없어요. 3번 보겠습니다. 부채 과소. 부채 과소네네. 부채 과소 맞습니다. 부채 과소. 부채 과대 아니죠. 과소. 자본은 과대. 수익이 과다하게 써졌으니까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 이익이 따라서 과다해지고 이익과 자본은 같이 간다. 자본도 과대. 이렇게 과대 계산. 답이 3번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계정 과목 중 분류가 다른 것은 1번 기타에 대우상학비야. 기타자가 들어가서 영업외가 되죠. 이자 비용 영업외, 외환차손도 영업외인데 3번 소모품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자꾸 보는데요. 분류에 따른 거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부적으로 분계는 다 할 줄 아는데 자주 보지 않으면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영업외인지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20번입니다. 장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되는 거 장기 대여금입니다. 장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이거는 영업외 비용이 됩니다. 영업외 비용. 매출 총이익과는 상관이 없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고 변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출원가하고도 상관이 없죠. 매출원가. 장기 대여금하고 매출원가 상관이 없죠. 매출원가는 물건 팔린 거에 원가니까요. 영업이익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를 빼면 영업이익이죠. 이건 영업외 비용입니다. 영업외 비용은 영업이익 아래쪽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변함없습니다. 법인세 차감수 이거는 변함이 있네요. 기억해 볼까요? 손익계산서 처음에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여기서 판관비 빼면 영업손익, 여기서 더하거나 빼는 게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고,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손익이고 여기서 법인세 빼면 결과로 당기순이익이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 대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타의 대손상학비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밑에 거는 변함이 있죠.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손익은 변함이 있다라는 거죠. 장기 대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아니라 그냥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었다면 그냥 대손상학비입니다. 그냥 대손상학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계산하면 얼마인가? 역시 손익계산서 순서를 아시면 어렵지 않은 문제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하면 100만원 빼기 60만원 하면 40만원이죠. 40만원입니다. 이번 3번 중에 답이 있고요. 그럼 매출 총이익이 40만원으로 계산됐으니까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기부금은 영업외입니다. 이자 비용도 영업외죠. 그러면 영업과 관련된 판관비는 접대비하고 급여 합하면 10만원, 13만원. 여기 40만원에서 13만원 빼면 27만원이네요. 27만원. 영업이익은 27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영업외 비용, 기부금, 이자 비용 7만원 빼면 20만원. 그래서 20만원. 답이 3번입니다. 22번으로 갑니다. 22번입니다. 다음 자료로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보죠.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주고 빼면 매출 총이익이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빼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는데요. 매출액 여기 있습니다. 1,500만원. 매출액에서 빼주는 게 있죠. 매출액 빼주는 게 매출 환입, 애누리, 할인 이런 거 여기 보니까 없네요. 그럼 매출액 1,500만원 그대로 다 적습니다. 1,500만원. 매출원가는 1,000만원. 매출원가 그대로 빼기 1,000만원 하면 매출 총이익 500만원. 매출 총이익 구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만 빼주면 됩니다. 전체 비용에서 판관비를 골라내는 거죠. 급여 판관비입니다. 급여 대표적인 판관비죠. 이자 수익, 영업외 수익, 기부금, 영업외 비용, 기타가 들어가면 대손상학비, 영업외 다 영업외네요. 그냥 둡니다. 접대비 영업 관련된 판관비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유용자 저번 손실 영업외입니다. 배당금 수익도 영업외죠. 다 영업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수익 비용이고 이거 급여 접대비 합하면 400만원 빼기 400만원 해주면 영업이익 100만원 나오네요. 그래서 바로 답이 3번 100만원. 23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는 어느 것인가?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1번 매출한 상품의 일부가 환입되었다. 매출환입이면 가만보자. 손익계산서 순서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매출액 다시 쓰겠습니다.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그럼 매출 총이익 빼기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겠네. 매출을 해서 차감하는 금액이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외입니다. 영업외 비용.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 밑에 빼는 거니까. 보험차익 영업외 수익이 영업하고 상관없어요.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를 매출원가. 그렇죠. 매출된 거의 원가, 매출원가 맞습니다. 2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그렇죠. 판매와 관리비의 개념은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영업과 관련된 비용이고 매출원가는 아닌 거. 3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의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며 일괄 표시할 수 없다. 일괄 표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괄 표시할 수 있습니다. 3번. 그래서 구분해서 표시하는 건 맞는, 원칙은 구분해서 표시하는 건데, 중요한 항목 표시하는 건데, 중요하지 않다면 일괄해서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 4번.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은 그렇죠. 영업외수익.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면 영업외수익.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25번으로 가겠습니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전자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 영업외 비용을 합계하면 광고 선전비는 영업과 관련된 거죠. 감가상각비도 영업과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재고 자산 감모 손실 비정상적이라 하면 영업외 비용이네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매출원가, 비정상적이면 영업비용, 기부금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입니다. 합하면 200만 원.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번입니다. 다음 손익 항목 중 영업이익을 산출하는데 반영되는 항목들을 합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기억하시나요? 한번 기억해 보시죠. 영업이익은 손익계산서 순서 처음에 매출액,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이죠. 그까지 생각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원가 영향을 주죠. 매출원가 영업이익 위에 있었습니다. 복리후생비 판관비의 일종이고 접대비도 판관비의 일종입니다. 다 영향을 주는 거고요. 기부금은 아니죠. 기부금은 대표적인 영업외 비용입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도 자주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영업외 비용이에요. 이거는 어머니 할인 뭐 이런 할 때 나왔던 이야기죠. 이자 비용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합하면 1,080만 원. 답이 3번이네요. 2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발생하는 재무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박스 보겠습니다. 선급보험료. 당초 지급 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선급보험료의 기간 경과분을 인식하는 결산 수정 분기를 누락했다. 수정 분기해야 되는데 처음에 지급할 때 지급 시 이렇게 분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금 지급했으면 대변에 현금 10만 원 정도 지급했다고 칩시다. 이거 보험료 지급했는데 지급 시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고요. 선급비용. 특이하게 이렇게 했네요. 자산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기간 경감을 인식하는 결산 추정 분기를 누락했다. 결산 시 선급비용으로 지급 시 처리했으면 결산 시에 선급비용 중에 올해의 비용에 해당한 거는 보험료로 실제 비용으로 바꾸고 선급비용 금액을 감소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올해의 보험료에 해당되는 게 한 7만 원이라 칩시다. 대변에 선급비용 7만 원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결산 분기를 누락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보험료 비용 보험료라는 비용을 써야 되는데 안 썼다. 비용을 과소 계상했다는 거고, 선급비용은 일종의 자산이죠. 자산을 감소시켜 줘야 되는데 자산을 감소시켜 주지 않았다. 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산을 감소해야 되는데 감소 안 했다. 7만 원 빼면 3만 원이죠. 3만 원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10만 원으로 그대로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산은 과대입니다. 비용이 과소됐기 때문에 수익 빼기 비용 하면 이익이다. 당기순이익. 비용이 과소됐다 라는 말은 당기순이익이 과대됐다는 이야기죠. 당기순이익이 과대됐다는 말은 똑같이 자본이 과대됐다. 보겠습니다. 자산이 과대. 자산 과대. 맞네요. 자산 과대. 자본 과대. 자본 과대. 맞네요. 자본 과대. 당기순이익 과소가 아니고 과대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기말총 부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 부채가 있나요? 없죠. 자산하고 비용밖에 없죠. 그래서 부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28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결산 시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죠. 분개해보면 됩니다. 결산 분개해보면 되죠. 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았다. 미수이자는 일종의 자산입니다. 미수이자라고 쓰고 또는 미수수익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미수수익 10만 원이면 10만 원 쓰고요. 이거는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1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하지 않았다. 누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봅시다. 미수수익 자산, 자산 과소.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수익 과소. 자산 과소니까 자산 과소. 그 다음에 수익 과소니까 수익 과소. 가다네요. 가다. 바로 1번 나오네요. 여기서 뭐 수익 과소니까 뭐 당기순이익 과소, 자본 과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 문제가 좀 쉽게 나왔네요. 어쨌든 기말 결산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수익을 제대로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넣어놨고요. 전체적으로 분개를 제대로 할 줄 알면,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순서를 알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풀어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고요. 재무회계는 이걸로 끝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9페이지부터 계정과목 분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 어떤 계정 과목이 어떤 항목에 속할까, 자, 가끔씩 시간 날 때 감을 익힌다는 생각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수익 비용 파트, 저기 213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에는 수익과 비용, 판매배 관리비는 어떤 게 있는지,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은 어떤 게 있는지 잘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고, 가끔씩 보시고, 아, 이거는 영업의 비용이구나, 이거는 판매배 관리비구나, 이런 거 잘 보시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재무회계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